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추가 공급을 결정하면서 공공유휴부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로 거론되는 곳의 인근 지역이 벌써 좀 호가가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제 개정안까지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다시 한번 약속했는데 정부가 또 한 번의 이 상승 시그널을 보내는 것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 보시고 상담도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토지 박사입니다. 한국토지개발원의 박관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청자님,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박관식입니다. 떴다 비행기 나라라. 사회자님, 네. 옛날에 비행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골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비앙기라고 그랬어요. 비앙기. 네, 비앙기. 우리나라가 네. 비행기가 자기 비행기 한번 가면 그냥 와 이러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로 수출하는, 그것도 막 전투기를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 위대한 나라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행복을 모아서 황금으로 바꿔서 드리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환급 같은 시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알짜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산업과 부동산의 관계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떴다 비양기 나라라.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과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저기 이게 곤륜산이죠. 이렇게 저 높은 산에서부터 히말라야 산맥부터 그냥 쫙 실크로드를 타고 쫙 와서 이 백두산에서 참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기운이 이 태백산맥을 쫙 타고 그냥 좌우로 이렇게 뻗어서 이 서울 뭐 이렇게 북악으로 이게 뻗쳤는데 이 기운은 선화 세계에 이것은 여기서 올라오는 땅의 기운과 또 위에서 뜨는 이 그 오경명성의 땅에 비추는 이 별이 두 개가 만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스타들의 탄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스타 중에 하나가 우리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 세상은 어떤 사업이든 모험으로 넣지 않으면 모험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생존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잘 나가던 삼성이 갑자기 반도체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 반도체를 한다고 하니까 야 드디어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하면서 부도나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삼성 부도나고 끝장난다고 했는데 반도체 산업 때문에 요즘 삼성전자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아주 가장 멋진 회사가 됐는데 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삼국지가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지 또는 삼국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유럽은 이쪽에 한보따리 쌓아놓고 유럽은
이렇게 그 거대한 중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중국.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일본이 딱 이 세계를 자리하고 있고, 여기 14만 명이 옛날부터 중국 분들은 상업이 발달했어요. 상업. 이 상업만큼은 중국을 따라잡은 사람이 없어요. 장사를 잘하죠. 중국 분들이. 그리고 일본은 무사도 정신이죠. 무사. 사무라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절도 있으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삶.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문이죠. 문은 뭐냐면 양반님네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그래서 문무라고 해요. 문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은 무를 승상했어요. 무. 그리고 여기는 상업을 승상했고, 우리나라는 사농공상이라고 상을 제일 4등으로 치죠. 1등을 사죠. 선비사자죠. 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5천 년을 쫙 흘러온 거야.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먼저 1등을 해버렸네요. 그냥 사무라이로 그냥 짜자자장 해가지고 뭐 다 1등을 했어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원자력까지 완전히 1등을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딱 드디어 우리도 6.25 끝나고 그냥 다 떨어진 양말을 신고서 우리도 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옛날에 양반님네들이 그냥 우리나라가, 사회자님 어떤 나라였냐? 우리나라는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태어나니까 한문책을 보다가 윽 하고 죽을 때까지 책만 읽다 죽어. 그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사회자님? 없지 않을까요? 아니, 생각해봐요. 하버드대 네. 가면 네. 하버드대 졸업하고 돈 벌라고 눈이 빨개요, 안 빨개요? 뻘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든 하버드를 안 벌어야 가봐서. 되잖아요. 지금 벌어야 되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딱 하늘천 따지 뭐 수학 대학까지 쭉 마치고도, 그리고 공부하다 하고 죽어. 그럼 다음 2세가 태어나서 또 과거 시험 봐야지 하고 또 공부하다 죽어. 그걸 5천 년 동안 해온 거야. 그러니 머리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회자님? 좋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문을 심으면 문이 나고 무를 심으면 무가 난다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회는 지적 사회, 미래는 지식지가 최고다 이래 가지고 전부 우리나라가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자력, 거기에다가 인터넷, 이 모든 것을 이 양반님네들, 우리 머리 좋은 우리 최고의 학자분들이 야, 한번 해보자. 딱 하니까 그냥 철강이 세계 포스코가 나와서 1위를 하고, 반도체가 1등이요. 자동차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냥 닛산 뭐 일본이 참 잘 나갔어요. 그냥 도요타 그러면 도요타에서 배워야 된다 했는데 그냥 오늘 현대 기아가 따라잡아 버렸네. 그러니까 허망한 거야. 허망해. 일본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반도체를 따라잡으려고 일본에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일본에서 몇십 조를 투자해가지고 엘피다라는 아주 엘피다 이게 만들어가지고 삼성을 따라잡으려고,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삼성 하이닉스한테 패해가지고 어메 부도나가지고 다른 나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파나소닉도 그냥 하다가 그냥 대만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그냥 기업들이, 전자산업들이 그냥 하다가 그냥 우리나라한테 그냥 다 넘어갔네. 그러던 사이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겠다고 막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자력을 열심히 했는데 금방 조선도 따라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묘하게 중국에서 만든 배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어떤 배는 부러지고, 어떤 배는 가다 수습하고, 납품한다고 LNG 추진선은 납품을 계속 몇 년째 못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14만 명이 금방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을 금방 따라잡을 것 같은데, 10년이면 따라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10년 후에 또 10년 또 차이나. 또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우리나라가 50년을 따라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따라잡았어. 그러니까 그냥 일본에서 이번에 성질하니까 반도체 못 만들게 그냥 불화소소 그냥 또는 뭐 기계 정밀 화학을 그냥 백색 국가 제의시켜가지고 애를 먹이자 막 대한민국 고생시키자 했는데 그냥 삼성, 현대, LG가 그냥 만들어 버렸네. 만들어 버리니까 일본 기업들이 반대로 부도가 나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냥 음에 다 죽겠네. 반대로 와서 살려주시오 하는데 삼성, 현대, LG가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저 안 한다고 했다며? 딱 그러면서 파나소닉에서도 그냥 LCD 판넬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아니 대만에서 그냥 경쟁자라고 납품 못해 했는데 파나소닉이 그냥 LCD 판넬이 확 남아버리니까 다시 삼성에 와서 무릎 꿇고 좀 사주세요 하니까 안 사!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엄청나게 또 거기는 고생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행복한데 자랑하다 보니까 이거 시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오늘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가면 이천에 들어가면 하이닉스요, 파주에 들어가면 LG 필립스고 영통, 동탄, 탕정, 평택. 야 이거 자랑하려면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억울하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계를 리드하는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다 보니까 중소기업까지도 삼성에다, 현대에다, LG에다 납품하면 소니, 도이다, 도시바, 애플에다 납품을 한 건 쉽다는 거예요. 벤츠에다 납품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야 이거 그래 어쨌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는 데 가면 반드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대기업에 가면 직장인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동탄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직장인이 확 늘어나니까 세계에서 가장 멋진, 가장 훌륭한, 가장 엘리트 도시로 세계 4번째 도시로 선정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자 대기업 하나 또 삼성전자 반도체가 생기는 그런 데 하나를 찾아가지고 소유를 조금만 하면 덩달아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저렴할 때 땅 하나 사면 월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거 반도체 더 자랑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기업이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그 움직이는 자체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대기업이 움직이면 중소기업 역시 움직이게 되면서 또 다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네요. 이렇게 강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는 알찬 고민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상담 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알찬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로 문의를 주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면적과 투자 금액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상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서울에 빌라, 다세대 빌라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빌라 주소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서울 화곡 본동 네. 105에 98번지요. 화곡 본동 105-98번지. 98번지. 예, 알겠습니다. 화곡 본동을 한번 떠나볼게요. 빌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떴다 비행기. 뭐가 궁금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빌라,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여기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기 거주는 한 10년 이상 했다가, 예. 지금 직장 때문에 거기는 이제 세를 내주고, 예. 저는 이제 지방에서 살고 있고요. 지방에 거기는 아파트 사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기 그냥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계셔요. 네. 집이 1가구 1주택이시네요. 전세인데, 예. 네, 뭐 다른 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임대등록자 예.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셨어요. 네. 어쨌든 지금 화곡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화곡동 주변에만 아파트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쪽에만 이 주변만 지금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많이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외곽에만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요 근래에 3기 신도시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3기 신도시가 김포공항 주변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그 빌라의 가치가 오르느냐 이렇게 봤을 때 네. 빌라의 가치도요 오릅니다. 왜 어떻게 오르냐면 네. 이 3기 신도시에서 보상받으신 분들이 네. 이 마곡이나 이 화곡동 있잖아 이 주변으로 네.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여기 이 화곡동은 집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이 주변이. 네네. 그래서 미래에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전망이 떴다 비행기 날아라 좀 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면서 네. 좋은 빌라 갖고 계신 거 축하한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더 궁금한 건 다른 분한테도 양보를 하시게. 특히 여기는 네. 상업지역 주변에 있거든요. 이 그 빌라가 네네네. 상업지역 주변이라 생활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다른 빌라에 비해서. 맞아요. 그래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하나 더 칭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상담은요. 저희가 생방송 중이다 보니까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희가 전남 영암군에 네. 저희 땅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그걸 형제가 이제 그걸 처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네. 궁금해서. 그 고민이 좀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토지의 위치가 좀 어떻게 될까요? 전남 영암군, 영암군, 덕진면, 덕진면, 금강리. 네. 예, 저희가 번지수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 금강리에 있는 287번지? 287번지요? 예. 287번지.
예, 예. 네, 287번지 한 예. 필지일까요? 예, 예,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예. 금강리에 676-1, 예, 예. 금강리에 676-1, 2, 2, 그 다음에 77-2. 677-2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필지. 덕진면 금강리에 위치한 토지 네.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답답한 마음 달래려. 아, 드디어 영암에서 전화가 다 오셨네. 네. 영암도요. 예.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단지 이 지역이 조금 떨어져서 그러죠. 네. 영암도 지금 이 주변에 도청 소재지 온 건 알죠? 목포 옆에. 예. 그리고 요즘 조선소가 잘 되고 있고 예. 위락도시가 또 이쪽에 들어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까지도 영향이 잠깐 가긴 갈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거기하고 지금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래도 위에서는 나주 있죠, 나주. 네, 예. 나주 쪽에는 지금 혁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자체가 특히 지금 고향 땅이잖아요. 예, 예.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랬을 때 예. 고향 땅은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뿌리예요, 뿌리. 네. 저는 전북 익산군 성당면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땅값이 좀 더 나갈 것 같아요. 우리 고향보다는. 왜 그러냐면 읍내하고 가깝잖아요, 여기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뿌리라는 것은 땅을 팔아버렸을 때 있잖아요. 예. 문제가 생겨요. 땅을 팔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시는 고향 안 가잖아요. 예. 고향 안 가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땅이 여기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자녀들 있죠. 네. 특히 우리나라나 뭐 IMF나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시골에 가면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시청자님? 네, 예. 소리가 너무 작아져요, 소리가. 아,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기 때는요, 시골의 농촌에 내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에 땅이 있어야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또 기회가 오면 서울로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게 왜 실패를 하느냐? 타향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부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암이거든요. 네. 영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암이 타 도시에 비해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 네. 만약에 땅값이 오른다면 언제쯤이 많이 오를 수 있느냐? 예. 내년 후년쯤에 많이 올라요, 땅값이. 아, 왜요? 왜 그러냐면 올해 약 50조 원의 토지 보상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내년 후년까지 그 영향이 확 갑니다. 대토 때문에. 예.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영암 땅을 팔고 싶다. 예. 그러면 내년 후년쯤에 아주 적기가 한번 옵니다. 아, 네. 그때 한번 거래해 보시는 것도 토지 만약에 하고 보상이라는 싶다면 무슨 뜻이에요? 예? 토지 보상이라는 무슨 토지 보상? 그 토지 보상이 약 50조 원이 올해 풀려요. 아, 그러면 내년에까지 대토거든요. 네. 그러면 후년에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래하고 싶다면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내년 후년에 토지 시장이 확 바람이 불 거예요. 올해부터 서서히 불기 시작해서. 그럼 꼭 팔고 싶다면 그때 한번 거래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 타이밍 토대로 잘 잡아보시면서 결론 내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예, 고민이 반갑습니다. 있으실까요? 여기는 경북 경주시 네. 건천읍 네.
화천리 역세권 경주 신역 거긴데요. 네. 땅을 대지가 주 필지가 있는데 네. 그거를 팔아라 회사가 팔까 말까 하고 싶어서 그래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우,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두 필지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그 번지수 하고요. 그리고 현재 예. 좀 TV 소리가 커서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낮췄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필지 번지수 어떻게 될까요? 381-1번지. 네, 381-1번지, 그다음 채 147번지. 147번지. 네. 그 두 필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천리 두 필지 한번 어떻게 될지 저희 분석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우리 비행기. 아니 시청자님 누가 땅을 팔으라고 전화가 온다고 그랬죠? 그 땅 사려면 참 땅 사시면 황금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땅은 좋죠. 좋죠. 정답을 아시네 어떻게. 그래서 땅을 사놓으면 일반인들은 땅이 안 팔리는 자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땅이 어디가 황금성이 좋냐?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위치가 참 좋아요. 좋다라는 건 뭐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땅은 일반 땅도 좋지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회자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 땅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폈더니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울긋불긋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그죠? 여기에는 역이 생겨요. 여기. 역세권 개발이죠. 그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데를 뭐라고 그래요? 이런 데를 개발지의 토지 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땅 하나 갖고 있으면 땅 주인분들한테 땅 파세요, 땅 팔아 이런 전화가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땅 사면 안 팔리는 줄 아는데 이렇게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 곳 주변에 땅을 사면은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올라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규모가 여기는 아주 큰 편은 아니거든요. 아직 역세권 개발로. 네. 그래서 아직 이렇게 보면은 한 20만 평 정도 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세종시처럼 개발된다. 그러면 막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막 전화가 그냥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팔으라고. 시청자님, 시청자님. 말씀하세요. 자, 누군가가 땅을 팔으라고 할 때는 땅값이 오르니까 팔으라고 그래요? 땅값이 떨어지니까 팔으라고 그래요? 오르니까 팔락하겠지요.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자고 일어나면 꿈자리가 좋아지지 않아요? 만난 집삽이에요. 그냥 누워 있어도 행복하고 잠을 자도 행복하고 왜? 자고 일어나면 돈 더 준다고 그러죠. 시간 지나면 돈 더 준다니까 돈 더 줄 테니까 팔으라 그러죠. 개발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지 투자를 할 때 개발이 한창 되고 있거든요. 개발이 한창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이 되다 보면 개발지는 누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잠을 자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땅을 안 사놨어. 그러면 이제 거시기 하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청자님, 이런 데를 개발지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여기 이제 투자 바람이 일어나니까 이제 여기는. 그래서 중요한 건 시청자님, 항상 토지 투자를 할 때 개발지 주변의 토지 투자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잘 안 팔리는 줄 아는데 개발지 주변은 잘 팔리고 또 많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좀 뭐라 그럴까? 힘들어서 그러죠. 그래서 시청자님, 이 토지를 팔고 나면 후회하겠어요? 좋겠어요? 글쎄, 그래서 내가 그 이사님인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밝기 때문에 누군가 팔으라고 하잖아요. 팔았다 그러면 그 발금을 그 사람한테 파신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난 참 행복한. 여기서 사회자님, 우리가 박을 한번 타야 돼. 스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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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펑 하고 쏟아지면 왠지 기분이 떼굴떼굴 쏟아질 것 같아요. 복이.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시청자님 예, 이 토지는 보유해라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 행복 잘 판단하셔서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경기 군포시 국내동 1148 롯데 묘형 아파트 30평형 전망과 보유 여부 문의합니다라고 314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군포시 국내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군포는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면 이 국내동이 3본이거든요. 우리가 네. 보면 3본 신도시가 된 거예요. 여기가. 안양 쪽. 그러죠, 예. 그러죠. 처음에 의학이라고 해서 여기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그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3본으로 좀 많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가면 시골이잖아요. 시골에다가 이렇게 봐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좌청룡 500구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3본 같은 데는 숲세권이죠, 숲세권. 그러면 사회자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숲세권이고 어떻게 보면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아파트 값이 잘. 처음에는 잘 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죠. 예.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네. 다 오른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 밑에 있는 거 수원도 있잖아요. 안산도 있잖아요. 이게 저 밑에 네. 이렇게 100곳 이 지역까지 이렇게 신도시까지 이렇게 송산 그린시티까지 이 밑에 지금 오산까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제 3본은 위에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게 이렇게 옛날에는 안양이었어요. 안양. 근데 지금 안양이 아니라 안양이야. 여기 사회자님 네. 뭐가 들어간 줄 알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한식이 들어가나요? 옛날에는 아이고 그 안양이야. 네. 안양이야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3번도 네. 이렇게 위에 도심 속에 이게 이제 전원주택 같은 별장 같은 아파트가 되면서 이쪽도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파트의 가치가 안 오를 것 같은데 네. 서서히 이런 숲세권으로 찾아가는 거죠. 지금 안양 삼보라고 비슷한 도시가 수지예요. 수지. 네. 수지 가면 수지 맞을 줄 알고 강남 집하라고 수지로 다 갔어요. 그러면 수지가 집값이 빨리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돼요? 올라야 돼. 근데 수지 맞을 줄 알고 샀는데 집값 분양가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안 올라.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네. 그런데 수지 맞아야 되는데 언제 수지 맞겠어? 가슴 치다가 요 근래 떴다 비행기 지금 뜨는 거야. 이게.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3번이라든가 수지라든가 여기도 수지 밑에 동탄부터 해서 광교가 쫙 판교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분단급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수지가. 그래서 이렇게 3번도 가치가 자꾸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 떴다 비행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같이 상승을 한다. 그렇죠. 지금 같이 상승하고 있는 예. 중이거든요. 좀 알겠습니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도심 속의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도 바로 만나볼까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270-5번지 토지의 전망이 어떤가요? 788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입니다. 남양주는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워낙 가시는 도시이기도 하고 예. 거주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화도읍은 어떨까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사회자님도 이제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 옆에 있으니까 네. 벌써 남양주가 좋은 줄 알아. 감사합니다. 소리만 딱 들어도 알아. 네. 이게 엘리트 분들은 금방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화도읍을 우리가 지도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서로 서울하고 가까운 땅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그죠? 우리는 문전옥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지역 전체가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서울 가까운 땅들은 집을 못 지니까 더 억울한 거죠. 오히려 이렇게
서울 그 개발 문전옥답이 아니라 약간 벗어나 있는 이런 땅들이 집을 자유스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화도읍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남리는 이렇게 강을 끼고 있어요. 강. 그래서 강을 끼고 있으면서 경치가 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골프장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많이는 안 올랐지만 그래도 집가 상승이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지역은 이렇게 강을 끼고 있으니까 펜션 쪽도 괜찮아요. 펜션도. 그러니까 이런 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숙박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숲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죠, 그러죠. 숲과 물이 어우러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양평 쪽이 좋으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이 양평 쪽이 왜 좋은지를 몰라요. 자, 우리가 저기 서산에 있죠. 태안 같은 데 있죠, 사회자님. 네. 말리포 이렇게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데 이 해수욕장 갈 때까지는 고속도로 가야 돼요? 좋은 데로 가요? 고속도로 가면 막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하다가 좋은 데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화도읍은 어떤 형태냐? 자, 우리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는 강가로 이렇게 가야 안 가요? 어? 가죠. 강가로 가면 경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드라이브 코스잖아요. 너무 좋죠. 드라이브 코스로 이렇게 가다가 강가로만 이렇게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면서 행복하게 가다가 목적지에 딱 도착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알아야 돼요. 이것도 얘기해야 알아. 네. 그래서 예. 이렇게 기차 끌려 보막살이가 아니라 네. 저 푸른 언덕에 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흥얼거리면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좋은 거예요.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예. 데다가 뭐가 있냐? 요즘 3기 신도시에서 좀 보상 나와요. 조금 있으면. 왕숙지고요. 밑에는 교산. 그러면 보상이 나오면 보상 받은 사람들이 또 대투어로 가요, 안 가요? 가겠죠. 그러면 떴다 비행기 또 그쪽으로 좀 떠. 돈도 좀 뜨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갖고 있으면 난 참 행복한 사람 되지 않을까. 저 별은 네.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훈풍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참고해 보시고 결론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혹시나 아쉬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상담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상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와보시라니까요. 행복해진다니까. 네. 이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얼마나 행복해. 이걸 잘 관리만 하면 전문가하고 관리만 하면 부자 됐네? 이게 되거든. 지키면서. 또 이번에 50조 원의 토지 보상이 나오면 어떤 아파트가 수혜진 보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파트를 사러 올 테니까. 그래서 좀 그러면서 소액의 갭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길 한번 행복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참석해 보셔서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정부의 해법 짜내기. 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언급을 하면서 수도권에 추가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좀 했습니다. 태릉 골프장과 육군 사관학교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도 개발 호재에 좀 해당을 하다 보니까요. 인근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공급 대책이 투기의 기회로 좀 변질되지 않으려면 정부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일반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시다 보니까 뭔가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정부가 계획한 것은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우리 그 국민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좀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데 네. 이 지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고 하는데 네. 그럼 해제해 주면은 다른 데를 해제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왕숙지구잖아요. 네. 3기 신도시 예. 여기를 해제한다. 왜 해제하냐? 일반인들한테 해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수용한 데만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정부가 해제하겠다는 것은 전번에서도 해제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해제하는데 봤더니 3기 신도시만 해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 땅이 폭등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제하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만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해제한다는 거네요. 수용할 때, 개발할 때만 해제하는 거죠. 그럼 개발 끝나고 나면 아니, 개발하는 곳만. 하는 곳만. 네. 다른 데는 해제를 안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데 땅을 사놓잖아요. 네. 3기 신도시 옆에 땅을 사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위례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미래 신도시라든가 예. 아니면 우리가 저기 송산 그린시티 이번에 송도 있죠. 그런데 개발할 때 주변에 땅값이 많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오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왜? 막 거기다 아파트 많이 진다니까 네. 더 떨어지고 LH공사가요. 네. 더 고생한 게 뭐냐. LH공사는 몇 조씩 적자 났었어요. 그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만 개발한다면 막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는 거야. 적자 나고. 네. 그래서 떨어질 때는 개발하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오를 때는 더 그냥 오른다. 태능에다 개발한다고 하니까 더 덩달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오를 때요, 지금. 왜?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정부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미국이 부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서브프라임 막 퍽 나니까 무조건 떨어졌어. 그때는 정치 잘해서 떨어진 게 아니야. 정치를 못해도 잘해도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부 탓이 아니라 네. 그냥 오를 때 그냥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뭘 해도 오르는 타이밍이다. 그러죠, 예,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 이렇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시장이 반응이 좀 차가울지 어떨지 정부도 좀 잘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볼게요. 세금 폭탄 3종 세트 어제였습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12, 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이 모두가 포함이 됐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안도 있어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 세금 폭탄이라는 것이 그 폭탄 한번 터지고 나면 조금 있으면 안 터져요. 뭐 옛날에 히로시마에도 터졌다가 안 터지잖아요, 지금은. 그러듯이 이 정부가 집값이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를 때는 좀 이렇게 자제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세금 폭탄을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사회자님. 네. 근데 사실, 자, 사회자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집값이 막 떨어져요. 네. 막 떨어져. 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아니 옛날에 IMF 때 막 떨어졌어요. 김영삼 대통령님 때. 네. 좋았어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렸어요. 그렇죠. 막 그때 고생했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네. 그리고 서브프라임 와가지고 막 집값이 막 떨어졌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막 정부가 3종 세트를 내놓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경기가 조금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폭락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23번째 안정화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그나마도 좀 안도의 쉼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기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거 그러죠. 아니에요? 집값도 올랐죠. 네. 그리고 세금도 올랐는데 네. 이 세금은 또 23번에 그 많이 올린 것은 또 23번 또 낮춰줄 수도 있어요. 그 내가 크게 의미를 안 두고 내가 이런 때 재산을 잘 지켜야 되겠다. 네. 이런 쪽으로 마음을 잡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세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죠. 세금은 또 조금 있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요. 부산에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조정대상구역 없애버렸어요. 군산은 완전히 재난 선포구역으로 되니까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세금도 더 낮춰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탄력적인 거니까 네.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잘못하면 재산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긴 한데요. 자, 여러 가지 대책에도 가라앉고 있지 않은 이 부동산 시장이 세제 개편안으로 잘 잡힐지 의문이긴 하지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초고층 아파트의 귀환. 자,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 정비 사업 규제 완화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좀 거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제 좀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와서 그런 건지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이 깨질지 또한 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는 어떤 게 좀 적용이 될지 정비 사업장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됐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저희 체크해 볼게요. 예.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니, 네. 이 아시아에 뭐 용 4마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어떤 나라가 제일 높은 건물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도 등수 매겨요. 자, 우리가 봐봐요. 지금 부산 있죠? 네. 부산 가면 102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 없어요. 네. 오히려 서울이 부산보다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사회자님, 우리 서울에 고층 건물 있죠. 막 200층, 300층짜리가 한 530개, 50개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럼 막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안 와요? 많이 오겠죠. 누워서 먹고 살 수 있어, 누워서. 그러니까 고층 제한을 풀어가지고 높이 지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예. 우리가 높이 짓잖아요. 네. 낮게 짓잖아요. 오히려 높이 지면 조망권을 가려야 안 가려요? 높이 지면. 높이 지금 뒤쪽에서는 가려지죠. 안 가려요, 안 가려요. 높이 지어야 조망권을 안 가리는 거예요. 왜? 높이 지면 네. 좁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용적률이. 근데 높이 낮게 지면 넓게 지니까 사람 키 이상은 다 건물이 높잖아요. 네. 뭐 1층만 돼도 다 가리잖아요. 어차피 높이 지면 이쪽 동과 동 사이가 멀어져요. 높이 지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조망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있잖아요. 건물을 높이 지으면 그냥 저기 멋있게져요. 네. 멋있게진다고요. 지금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 높이 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100층, 200층짜리 한 4, 50개만 지어놓으면 네. 그냥 서울 시민 누워서 먹고 살아요. 왜? 예. 지금도 63빌딩 앞에서 중국 분들 사진 맨날 찍어대요. 그렇죠. 맨날 근데 찍어대요. 그런 관광지화도 좋긴 한데 어쨌든 저희의 주거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공공 임대로 활용도 잘 될까요? 그러죠. 주거 공간도 높이 지면 인기가 좋고 네. 많이 질 수 있잖아요. 많이 져서 신혼부부들도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높이 지어서 어쨌든 공공 임대로도 활용을 많이 해서 공급 정책에 도움이 되자라고 좀 결론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슈는 오늘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 알려드린 오프라인 상담 자리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박건식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